비가 서울의 거리를 적시던 그 밤, 나는 룸메이트의 방문 틈으로 스며나오는 희미한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어 나 혼자만의 비밀스러운 감정을 드러내는 듯 했다. 손에 쥔 작은 쥐 인형이 그 순간 내 심장의 고동처럼 떨렸다. 강남의 작은 원룸 아파트에서 지은과 수아는 대학을 졸업한 지 겨우 반년 된 22의 나이였다. 우리는 같은 문과 출신으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이곳을 함께 빌렸다. 수아는 항상 차가웠다. 그녀의 미소는 드물었고 말수는 더 적었다. 하지만 그 차가움 뒤에는 무언가 숨겨진 상처가 있다는 걸 나는 직감으로 알았다. 서울의 번잡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스치듯 지나치기만 했다. 아침에 커피를 타주고 저녁에 함께 밥을 먹는 그 평범함이 나에게는 소중한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그날 밤, 비가 그치지 않았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머릿속에는 수아의 얼굴이 맴돌았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매,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에 흘러내리는 모습. 나는 언제부터인가 그녀를 단순한 룸메이트 이상으로 보게 되었다. 그 감정은 조용히 싹트는 꽃처럼 내 안에서 피어나고 있었다. 레즈비언이라는 낙인,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이 두려워 입 밖에 내지 못한 비밀. 하지만 그 울음소리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수아의 방으로 다가갔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수아는 침대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수아야, 나는 속삭이듯 불렀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지은아. 왜 앉아?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갑지만 그 안에 미세한 떨림이 스며 있었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손에 쥔 작은 쥐 인형을 내밀었다. 그것은 어제 쇼핑 중에 우연히 산 거였다. 부드러운 회색 털, 커다란 검은 눈동자, 작은 꼬리가 매력적이었다. 이거.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피곤할 때 안아보라고 수아는 인형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살짝 떨렸다. 고마워,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울렸다. 우리는 그 밤을 그렇게 보냈다. 수아는 인형을 가슴에 안고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수아의 가족은 부산 출신의 전통적인 집안이었다. 아버지는 공무원, 어머니는 주부. 그녀는 어릴 적부터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자랐다. 언니가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 이제 나 차례야. 그런데 나는 남자를 사랑할 수 없어.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우리의 손가락이 얽혔다. 따뜻함이 스며들었다. 나도 그래. 나는 용기를 내어 고백했다. 수아의 눈이 커졌다. 비밀의 무게가 우리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다음 날 아침, 수아는 평소와 달리 밝아 보였다. 인형을 책상 위에 놓아두고 나에게 미소를 지었다. 지은아,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내가 요리할게. 그 작은 변화가 우리의 일상을 바꾸기 시작했다. 우리는 함께 시장에 가서 재료를 샀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손을 스치듯 잡고 걸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수아의 전화가 울렸다. 어머니였다. 언제 서울 내려올 거야? 소개팅 봐야지.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수아를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아직 그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용기가 없었다. 쥐 인형이 책상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듯했다. 그 인형의 눈동자가 내 감정을 대신해 빛났다. 저녁에 우리는 김치찌개를 끓였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사이 수아가 말했다. 지은아, 나 너한테 솔직히 말할게. 그 인형 안아보니 마음이 편안해.
내가 준 거라서 더 그래요.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 밤, 우리는 소파에 앉아 영화를 봤다. 로맨틱 코미디였다. 화면 속 커플이 키스하는 장면에서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하지만 드라마는 곧 시작되었다. 수아의 언니가 갑자기 서울로 올라왔다. 수아야, 엄마가 걱정돼서 보냈어. 너 요즘 이상해 보이던데. 언니의 눈초리가 날카로웠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지만 분위기는 어색했다. 언니가 물었다. 지은 씨는? 수아랑 잘 지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수아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떨리고 있었다. 식사가 끝난 후 언니가 수아를 따로 불렀다. 나는 부엌에서 청소하며 엿들었다. 너 남자친구 없어? 빨리 결혼해야 해. 집안 망신이야. 수아가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달려가 그녀를 안았다. 언니의 시선이 우리를 꿰뚫었다. 이게 무슨?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아가 소리쳤다. 언니, 나 레즈비언이야. 지은이가 좋아. 그 고백이 방 안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언니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미쳤어. 엄마한테 어떻게 말해? 나는 수아의 손을 꼭 쥐었다. 우리의 비밀이 폭풍처럼 터져나왔다. 그날 밤, 언니는 화를 내며 떠났다. 수아는 무너졌다. 지은아, 미안해. 내 탓이 아니야?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함께라면 할 수 있어? 나도 내 곁에 있을게. 쥐 인형이 침대 위에 놓여 있었다. 수아가 그것을 안고 속삭였다. 이 녀석이 우리를 지켜줄까? 우리는 그 인형을 통해 서로의 감정을 나누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인형에게 속삭이듯 이야기를 했다. 우리의 사랑이 조용히 자라났다.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직장을 구했다. 지은은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 보조로, 수아는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했다. 서울의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피난처가 되었다. 하지만 가족의 압박은 멈추지 않았다. 수아의 어머니가 편지를 보냈다. 집으로 돌아와. 이건 병이야. 치료받아. 수아는 편지를 찢어버렸다. 지은아, 나 도망칠래. 너랑 함께.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도망치지 마. 맞서자. 우리 사랑은 잘못된 게 아니야? 드라마는 절정에 달했다. 어머니가 직접 서울로 올라왔다. 아파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수아야, 엄마랑 가자.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문을 열고 나섰다. 어머님, 수아를 이해해 주세요. 그녀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어머니의 시선이 차가웠다. 너 때문에 우리 딸이 이렇게 됐어. 그 말에 수아가 앞으로 나섰다. 아니에요, 엄마. 지은이는 제 인생을 구해줬어요. 저는 지은이를 사랑해요. 여자로서. 어머니는 충격에 주저앉았다. 우리는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수아의 어린 시절, 숨겨진 고통, 그리고 우리의 사랑. 쥐 인형을 어머니에게 보여주며 수아가 말했다. 이 인형이 지은이가 준 거예요. 제 마음처럼 따뜻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수아야. 엄마가 잘못했어. 내 행복을 빌어줄게. 그 순간 가족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우리의 사랑은 점점 깊어졌다. 주말에 한강을 산책하며 손을 잡고 걸었다. 서울의 불빛 아래 키스를 나누었다.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지만 서로의 품이 모든 걸 이겨냈다. 쥐 인형은 우리의 상징이 되었다. 매년 생일에 우리는 그 인형을 업데이트했다. 작은 옷을 입히고 사진을 찍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한국의 법이 아직 우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친구들과 가족 앞에서 맹세했다. 수아의 어머니가 축복의 말을 했다.
너희 둘이 행복하길, 지은과 수아. 우리는 이제 하나의 가족이었다. 비가 서울의 거리를 적시던 그 밤, 나는 룸메이트의 방문 틈으로 스며나오는 희미한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어 나 혼자만의 비밀스러운 감정을 드러내는 듯 했다. 손에 쥔 작은 쥐 인형이 그 순간 내 심장의 고동처럼 떨렸다. 그 떨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인형의 작은 눈동자가 나를 응시하는 듯해 내 숨겨진 사랑이 드러날까 두려웠다. 강남의 작은 원룸 아파트는 우리 둘의 세상이었다. 지은, 22의 나는 부산에서 올라와 서울의 꿈을 쫓는 평범한 여자였다. 문과를 전공한 덕에 작은 출판사에서 인턴을 하며 버티고 있었다. 매일 아침 지하철 2호선에 몸을 싣고 사람들 틈에서 숨을 죽이며 출근했다. 서울은 아름다웠지만 그 속에 숨겨진 외로움이 나를 짓눌렀다. 특히 레즈비언이라는 내 정체성을 숨긴 채로. 수아는 달랐다. 그녀도 22, 제주도 출신으로 서울대에서 사회학을 공부했다. 졸업 후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며 항상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차가움은 유명했다. 룸메이트 모집 공고에 조용한 사람 원함이라고 써놓을 만큼.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미소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잘 부탁해, 그 한마디로 끝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차가움에 끌렸다. 그녀의 날카로운 코끝, 검은 머리카락이 스치듯 움직일 때마다 내 가슴이 요동쳤다. 그날 밤의 울음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방 안은 어두웠고 창밖으로 비가 거세게 내리쳤다. 강남의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게 보였다. 나는 슬리퍼를 신고 조용히 수아의 방으로 다가갔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안에서 희미한 LED 램프 불빛이 새어나왔다. 수아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출렁였다. 흐윽,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수아를 본 지 반년, 그녀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다. 항상 강한 척, 차가운 척했다. 나는 문틀에 기대서 그녀를 지켜봤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사진 앨범이 쥐어져 있었다. 가족 사진일터였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 배경, 웃는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어린 수아. 그 사진 속 그녀는 밝았는데 지금은? 수아야, 나는 속삭이듯 불렀다. 그녀가 화들짝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뺨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지은아, 왜 앉아?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낮고 차갑지만 끝에 미세한 떨림이 붙어 있었다. 나는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울음소리가 들려서. 괜찮아,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피곤해서.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쥐 인형을 꺼냈다. 어제 명동에서 쇼핑하다 우연히 산 거였다. 부드러운 회색 벨벳 털, 커다란 검은 단추 눈, 작은 분홍 코 앞꼬리는 가느다랗고 귀는 살짝 접혀 있었다. 이거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샀어. 스트레스 받을 때 안아보라고 나는 인형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수아는 망설이다 손을 뻗어받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인형의 털을 쓰다듬었다. 쥐. 귀여워.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그 미소가 내 가슴을 녹였다. 우리는 그 밤을 그렇게 보냈다. 수아는 인형을 가슴에 꼭 안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은아, 나 가족 때문에 힘들어. 제주에서 올라올 때만 해도 자유로울 줄 알았어. 그런데 서울도 똑같아. 결혼해서 애 낳아라는 말만 들려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피부가 차가웠다. 나도 알아. 나도. 비슷해.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나도 남자를 사랑할 수 없어. 여자. 너처럼. 수아의 눈이 커졌다.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다. 비 소리만이 울렸다. 지은아. 너도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수아 너한테. 끌려. 처음부터 그 고백 후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수아의 머리카락에서 샴푸 냄새가 났다. 라벤더 향 우리의 심장이 함께 뛰었다. 쥐 인형이 우리 사이에 끼어 작은 증인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을 뚫고 들어왔다. 수아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커피를 타주었다. 고마워. 어제 인형 덕분에 잘 잤어. 그녀의 미소가 부드러웠다. 나는 얼굴이 달아올랐다. 나도. 내 이야기 들어서 좋았어. 우리는 함께 출근 준비를 했다. 수아는 인형을 가방에 넣었다. 오늘도 데리고 갈게. 행운의 부적처럼. 직장에서의 하루는 바빴다. 나는 원고를 수정하며 수아를 생각했다. 그녀의 카페는 홍대 근처였다. 점심에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답이 왔다. 내가 요리할게. 기다려. 그 작은 약속이 기쁨이었다. 퇴근 후 아파트로 돌아오니 수아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비빔밥 어때? 그녀가 웃었다. 우리는 테이블에 앉아 밥을 먹었다. 인형이 테이블 중앙에 놓여 있었다. 이 녀석 이름 지어줄까? 지수라고. 지은이랑 수아가 제안했다. 나는 웃었다. 좋아. 지수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수아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천마라는 이름. 수아의 표정이 굳었다. 여보세요. 그녀가 받았다. 수아야, 언제 내려올 거야? 소개팅 상대방 왔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새어나왔다. 수아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바빠서 통화가 끝난 후 그녀는 인형을 꼭 쥐었다. 지은아, 나 무서워. 만약 알면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괜찮아. 함께라면. 그날 밤 우리는 소파에 기대 TV를 봤다. 로맨스 드라마였다. 화면 속 여주인공이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 우리의 손이 스르륵 얽혔다. 수아의 손이 따뜻했다. 지은아, 나도. 너 좋아해. 그녀가 속삭였다. 키스가 시작되었다.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서울의 밤이 우리를 감쌌다. 시간이 흘러 우리의 관계는 조용히 깊어졌다. 매일 아침 수아는 인형 지수를 책상 위에 놓고 출근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게 해줘. 그녀가 인형에게 속삭이는 걸 보며 나는 미소 지었다. 직장 후 우리는 홍대 거리를 걸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손을 잡았다. 하지만 항상 조심스러웠다. 주변의 시선이 무서웠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아직 기상한 존재였다. 뉴스에서 본 기사들, 친구들의 험담이 떠올랐다. 어느 주말 우리는 한강으로 피크닉을 갔다. 잔디에 돗자리를 깔고 삼각김밥과 과일을 펼쳤다. 바람이 불어 수아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지은아, 여기서 살고 싶어. 너랑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도. 영원히 우리는 누워 구름을 봤다. 지수가 가방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지수도 동의해. 웃음이 터졌다. 하지만 드라마는 슬슬 다가왔다. 수아의 언니 혜진이 연락을 했다. 다음 주 서울 올라갈게. 만나자. 혜진은 부산에서 결혼한 지 2년 된 25의 주부였다. 수아는 긴장했다. 언니는 엄마 편이야. 조심해. 우리는 아파트를 정리했다. 인형을 숨겼다. 혜진이 도착한 날 문을 열자 그녀의 미소가 밝았다. 수아. 오랜만이야.
지은 씨도 안녕. 저녁 식사는 비빔배프과 벨고기였다. 분위기는 좋았지만 혜진의 질문이 날카로웠다. 수아야, 남자친구는? 엄마가 걱정해 수아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아직 없어. 일 바빠서. 혜진이 웃었다. 거짓말. 요즘 서울 애들은 다들 데이트 앱 쓰잖아. 너도 해봐. 나는 테이블 아래에서 수아의 무릎을 만졌다. 안심시키려. 식사 후 혜진이 수아를 산책 데리고 나갔다. 나는 창가에서 기다렸다. 30분 후 수아가 돌아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언니가 너 이상한 데이트 안 하냐고 물었어. 어떻게 알았지? 그녀가 울먹였다. 나는 안아주었다. 괜찮아. 우린 잘못한 거 없어. 혜진은 다음 날 떠났지만 그 방문은 균열을 만들었다. 수아는 밤에 악몽을 꾸었다. 엄마가 나 때려. 나는 수아를 위로했다. 우리 이야기 나눠보자. 내 과거도. 나는 제주 여행 때 처음 레즈비언임을 깨달은 이야기를 했다. 바다 앞에서 만난 여자와의 짧은 로맨스. 그 후로 숨겼어. 가족한테 말 못해.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고등학교 때 선배를 좋아했어. 키스하려다 들켜서. 학교에서 소문났어. 우리의 상처가 공유되었다. 지수를 안고 우리는 울었다. 관계가 더 단단해졌다. 우리는 작은 데이트를 했다. 남산타워에서 야경을 봤다. 케이블카 안에서 키스했다. 사랑해. 수아가 말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이 느껴졌다. 직장에서 동료가 레즈비언 드라마 봤어? 재미없어 라고 했을 때 내 가슴이 철렁했다. 수아의 카페 손님 중에 보수적인 아저씨가 여자들은 남자 만나야 해라고 투덜거렸다. 어느 날 수아가 울며 돌아왔다. 고객이 내 반지를 보고 남친 물었어. 아니라고 하니 이상하게 봤어. 나는 화가 났다. 무시해. 우리 사랑은 진짜야. 우리는 침대에 누워 이야기를 나눴다. 지수의 눈이 빛났다. 이 녀석이 우리 감정을 연결해준 것 같아. 수아가 웃었다. 혜진의 방문 후 가족의 개입이 본격화되었다. 수아의 어머니가 매일 전화했다. 수아야, 건강은? 남자 만난 적 없어. 수아는 받을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졌다. 엄마, 나 괜찮아. 하지만 통화 후 그녀는 인형을 꼭 쥐고 소파에 웅크렸다. 나는 커피를 타주며 위로했다. 강해져. 우린 함께야. 그러던 중 큰 사건이 터졌다. 어머니가 부산으로 내려와. 중요한 이야기 있어 라고 했다. 수아는 거절했다. 일이 많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갑자기 택배가 도착했다. 상자 안에는 전통 한복과 소개팅 사진들이었다. 이 남자 만나봐. 좋은 집안이야. 수아는 사진을 찢었다. 지은아, 나 미치겠어. 왜 이해 못해? 나는 분노했다. 직접 말하자. 내 감정을. 수아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무서워.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다. 제주도의 추억, 어머니의 엄격함.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어. 엄마 혼자 키우느라 더 그러는 거야. 수아의 눈물이 흘렀다. 나는 키스하며 안심시켰다.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포기하지 마.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내 출판사 상사, 40대 여성이었다. 지은 씨, 요즘 피곤해 보이네. 연애하나? 나는 웃으며 자니요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떨렸다. 수아의 카페에서는 동료가 수아, 룸메이트랑 너무 붙어 다니네. 이상하지? 라고 속삭였다. 수아가 들었을 때 화를 냈다. 내 사생활이야. 하지만 그 후 그녀는 울었다. 지은아, 세상이 우리를 용납 안 해. 우리는 친구를 만났다. 내 대학 친구 민지,
레즈비언 커뮤니티에 속한 그녀였다. 서울에도 LGBTQ가 있어. 가보자. 우리는 이태원으로 갔다. 클럽 안은 자유로웠다. 커플들이 손잡고 춤췄다. 수아는 처음이라 긴장했지만 곧 웃었다. 여기선 숨길 필요 없네. 우리는 춤을 추며 키스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수아가 말했다. 이게 꿈 같아. 현실로 돌아가면? 집에 도착하니 문 앞에 어머니가 서 있었다. 수아야, 그녀가 소리쳤다. 어떻게 알았는지 혜진이 불렀다. 엄마가 직접 왔어. 들어가자 아파트 안은 혼란스러웠다. 어머니는 인형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이게 뭐야? 애도 아니고 수아가 앞으로 나섰다. 엄마, 앉아요. 이야기할게요. 대화는 폭발했다. 너 뭐 하는 거야? 여자랑 어머니가 울부짖었다. 집안 망신이야. 치료받아.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이건 병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지은이를 사랑해요. 나는 손을 잡았다. 어머님, 수아의 행복을 봐주세요.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쳤어. 내 딸 아니야.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수아는 무너졌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지은아, 끝났어. 가족 잃었어. 나는 안아주었다. 아니야. 우린 가족이야. 지수가 증인이야. 밤새 우리는 안고 있었다. 다음 날 어머니의 메시지. 생각해봐에 돌아와. 하지만 수아는 삭제했다. 이제 우리만의 삶을 살아. 충돌 후 우리의 사랑은 더 강해졌다. 우리는 작은 여행을 계획했다. 제주도로, 수아의 고향. 엄마 피해서 가자. 비행기 안에서 손잡고 웃었다. 제주에 도착하니 푸른 바다가 펼쳐졌다. 우리는 렌터카를 타고 해안도로를 달렸다. 바람이 머리를 흩날렸다. 여기서 태어났어. 그런데 이제 너랑 운이 달라. 이수아가 말했다. 우리는 블랙록 해변에서 산책했다. 파도 소리가 우리의 속삭임을 삼켰다. 지수를 가방에 넣고 사진 찍었다. 기억으로 남겨 저녁에 해산물 BBQ를 먹었다. 갯벌에서 새우 잡으며 웃었다. 밤의 펜션에서 우리는 사랑을 나눴다. 영원히 함께 키스가 깊어졌다. 돌아와 일상이 재개되었다. 우리는 인형을 통해 감정을 표현했다. 아침에 쪽지를 써서 지수에게 붙였다. 오늘도 사랑해. 수아가 쓰면 나는 나도 라고 답했다. 하지만 드라마는 계속. 혜진이 다시 왔다. 엄마가 아파. 내 탓이야. 수아는 충격받았다. 언니, 왜 그래? 혜진이 울었다. 나도 이해하려 해. 하지만 가족이야. 우리는 화해를 시도했다. 혜진과 함께 밥 먹으며 이야기했다. 언니, 나 행복해. 지은이 덕분에 혜진이 한숨 쉬었다. 시간 줄게. 엄마 설득할게. 그 후 혜진은 우리 편이 되었다. 작은 지지자. 가을이 왔다. 우리는 추석을 함께 보냈다. 가족 없이, 하지만 서로의 가족으로. 송편을 빚으며 웃었다. 내년엔 엄마도 초대하자. TV에서 본 LGBTQ 퍼레이드 소식. 참가할까? 수아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 퀴어 컬처 페스티벌에서 우리는 무지개 깃발을 들었다. 군중 속에서 손잡고 행진했다. 자유의 함성이 울렸다.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수아가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았다. 디자이너 클라이언트가 여자라서 약해라고 했어. 나는 마사지 해주며 위로했다. 우리의 밤은 따뜻했다. 지수가 침대 머리맡에. 겨울이 다가오자 폭풍이 다시 왔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내가 혜진의 전화.
수아는 부산으로 내려갔다. 나는 따라가지 못했다. 직장, 수아 혼자 갔다. 며칠 후 그녀가 돌아왔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엄마가 나 버렸어. 다시는 오지 말라고. 나는 충격이었다. 수아를 안고 울었다. 미안해. 내 탓이야. 수아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리 사랑 탓 아냐. 엄마의 무지야. 우리는 병원에 갔다. 서울의 큰 병원, 어머니의 병실. 수아야, 어머니가 약하게 말했다. 수아가 손을 잡았다. 엄마, 사랑해요. 하지만 지은이도 사랑해요. 어머니의 눈물이 흘렀다. 용서해 줄 수 없어. 하지만 내 행복 빌어. 퇴원 후 어머니는 제주로 돌아갔다. 연락이 끊겼다. 수아는 우울했다. 가족이로서 나는 직장에서 휴가 내고 그녀를 달랬다. 새 가족 만들자. 우리는 반지를 샀다. 은반지, 안에 J&S 새김. 사회적 드라마도. 내 상사가 회사에 동성애자 있으면 안 돼라고 했을 때 나는 참았다. 하지만 수아의 카페 오너가 커플처럼 보이니 그만둬라고 했다. 수아가 사표 냈다. 더 이상 못해. 우리는 프리랜서로 전환했다. 어려웠지만 함께였다. 지수가 우리의 유일한 위로. 이 녀석이 우리 연결이야. 밤에 안고 잠들었다. 봄이 왔다. 혜진이 다시 연락. 엄마가 후회해. 만나자. 우리는 부산으로 갔다. KTX 안에서 긴장했다. 부산 도착. 어머니 집 문 열리자 어머니가 안아주었다. 수아야, 미안해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엄마, 나 레즈비언이야. 지은이랑 결혼할 거야. 어머니가 울었다. 어떻게? 혜진이 중재. 엄마, 시대가 바뀌었어. 트러블이 터졌다. 아버지 쪽 친척이 알았다. 집안 더러워. 전화 폭풍. 어머니가 무너졌다. 수아야, 포기해. 수아가 소리쳤다. 아니요. 사랑 포기 못해. 우리는 집을 나왔다. 호텔에서 울었다. 끝인가? 하지만 혜진이 따라왔다. 엄마 설득할게. 기다려. 서울로 돌아와. 우리는 퍼레이드에 다시 참가. 이번엔 어머니 대신 친구들. 군중 속에서 외쳤다. 사랑은 사랑이야. 그 에너지가 우리를 세웠다. 여름, 우리는 LGBTQ 지원 그룹에 가입했다. 모임에서 이야기 나누며 치유. 수아가 고마워. 지은아 라고. 어머니의 편지. 용서해. 내 결혼식 올게. 눈물의 편지. 우리는 계획했다. 작은 결혼식, 친구와 가족. 가을에 엄마가 왔다. 예뻐의 지수를 보고 웃었다. 이 녀석이? 결혼식 날 서울의 작은 홀, 무지개 꽃으로 장식. 어머니가 축복. 행복하세요. 우리는 맹세. 영원히 지수가 반지에. 삶은 계속. 아이 입양 꿈, 사랑의 승리.